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토요일입니다. 5월 19일 오전 10시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사고방식 속에 가장 큰 가치 기준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민족과 민주일 것입니다. 민족, 민주 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그 앞에서 다른 말 하면 안 된다. 예컨대 민주주의는 한국식으로 좀 고쳐서 써야 된다. 박정희 대통령이 말했던 한국적 민주주의. 이렇게 하면은 민주주의에 손을 대는 자는 독재자다. 유럽, 서구 민주주의 수준 그대로 한국에 적용해야 된다. 한국이 민주주의를 한 지 10년, 20년밖에 안 되고 서구의 민주주의는 역사가 800년 되는데도 그거 싹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그대로 가져와서 해야 된다. 거기에 딴 말 하는 사람은 다 독재자다. 이승만, 박정희 다 독재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일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한국 사람들한테는 부족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평면적인 농경사회에서 폐쇄적 공간에서 오래 살다가 그렇게 된 것인지 모르지만은 시간 개념이 부족합니다. 좋은 일, 좋은 제도에는 반드시 시간이 들어가야 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게 된다 하는 데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뜻이죠. 이승만, 박정희가 민주주의를 하고 있을 때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한 연륜이 10년, 20년밖에 안 될 때입니다. 어떻게 서구식 민주주의를 본뜬 헌법을 만들었지만 그것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100% 만족스럽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두 사람은 그 민주주의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바꿔야 한다.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 왜? 민주주의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국민이고 국가다. 국가와 국민이 현실에 맞지 않는 민주주의를 따라가다가 망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욕을 먹더라도 나는 국민, 국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좀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욕을 먹어가면서 민주주의를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발전시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 민주주의의 아버지요 어머니는 이승만, 박정희 두 사람인 것입니다. 두 사람이 만든 제도, 헌법, 그리고 부국 강병, 복지제도 이런 것이 그 위에서 민주주의가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최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서라고 하는 1776년의 미국 독립선언서, 토마스 제퍼슨이 기초한 독립선언서에는 민주주의란 말이 안 나옵니다. 국가의 목표를 자유, 안전, 복지에 두고 있습니다. 자유, 안전, 복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그러려면 국가가 있어야죠. 미국의 민주주의자들은 다 국가주의자였습니다. 국가주의자였습니다. 국가 공동체를 먼저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링컨도 그렇습니다. 링컨 하면 민주주의 화신이라고 되어 있고 게티스버그 연설이 민주주의 정신의 핵심이라고 하지만은 남북전쟁 때 링컨 대통령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영장 없이 1000명 이상의 반대자를 감옥에 보내든지 행동을 제약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헌법에 반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람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그러나 민주주의보다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주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죠. 그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승만, 박정희는 링컨보다 더 민주주의자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1950년대 60년대 한국에서 대통령 했다고 해도 이승만 박정희보다 더 민주적이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요새 최근에 북한발로 한국에 들어온 이 치명적 바이러스가 하나 있습니다. 민족주의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북한이 쓰는 민족이란 말은 그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는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김일성 민족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계급투쟁론적으로 민족을 이해를 합니다. 즉 자기 편에 선 사람만 민족으로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산시켜서 한국 사람 머릿속에서는 어느덧 민족이 국가, 이념, 동맹보다 더 소중하다. 그 생각이 김영삼 대통령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취임 연설에서 어떤 이념과 어떤 동맹보다도 민족이 더 소중합니다. 라는 결정적 실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족이란 이름으로, 이것은 북한과 남한의 좌익들이 쓰는 무기입니다. 또 민주라는 이름으로, 이른바 민주투사들이 애용하는 겁니다. 민족과 민주라는 이름으로 국가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국가를 해체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민주 따라가다가는 대한민국 사라져버립니다. 국군도 해산해야 되고 국법 질서도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 정통성도 지킬 필요가 없고 더구나 대한민국의 생일도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의 그 논리적 배경이 바로 민족과 민주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 하나는 바로 그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제목이 뭐냐? 어느 정치판사의 기막힌 판결문입니다.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이성훈 판사는 16일 군 입대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대체 복무를 허용하지 않고 병역 의무만을 강요하는 것은 국가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면서 국가는 군의 정예화와 인권 개선,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로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 판사는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만이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라면서 5.18 당시 민주공화국을 수호한 것은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쏜 계엄군이 아니라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쓴 택시 운전사였다고 했다. 이런 내용의 영화가 있었는데 그걸 보고 이렇게 판결문에 쓴 듯하다.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평화협정이나 택시 운전사 영화 이야기가 판결문에 왜 나오나? 북한과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안보 위협이 없어지나? 나라 지키려 입대한 사람들이 모두 계엄군과 같다는 말인가? 이런 사람도 판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울 뿐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판사와 같은 사람들이 법정을 자신들의 정치 무대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판사는 판결문 곳곳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 등의 표현을 쓰면서 자신의 정치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 판사는 현 정부 들어 사법부를 장악한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이라고 한다. 이 모임 소속 판사들은 종교적 병역 거부를 유죄로 판단한 2004년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고 잇따라 무죄 선고를 내리고 있다. 대법원과 헌재가 오랜 기간 축적한 판례를 거스르는 하급심 판결이 자꾸 쌓이면 사법부 신뢰는 물론이고 법적 안정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법원 내에는 이 판사 같은 사람들보다는 그렇지 않는 판사들이 훨씬 더 많다. 문제는 일부이기는 해도 법정을 정치 무대로 보는 판사들이 사법부 내 신주류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다 재판은 곧 정치라고 떠드는 부류의 판사들이 사법부 고위직을 점령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판사들의 지지를 얻어 사법부 수장에 오른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제를 계속 방치하다가는 본인은 물론 사법부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마지막 문장,
본인은 물론 사법부가 불행해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이 방향으로 간다고 봅니다. 문제는 대법원장과 사법부가 불행해지더라도 국가가 좋아질 수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대법원장과 사법부가 불행해지더라도 국가가 살면은 괜찮아요. 근데 대법원장과 사법부가 불행해지고 국가도 같이 불행해지면은 큰일 나는 거죠. 여기에 바로 이 판결문이 바로 민주란 이름으로 여기 보니까 인권이란 이름으로 국가를 파괴하는, 국가를 부정하는, 국가를 해체하는 논리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이런 말을 쓸 수 있습니까? 양심적 거부자들에게, 병역 거부자들에게 병역 의무만을 강요하는 국가, 병역 의무만을 강요하는 국가. 지금 우리 정부는 병역 의무를 강요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들고 남한의 종북 세력과 연계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없애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국민들에게 병역 의무를 강요해야지 병역 의무를 선택하라고 하면 됩니까? 그 길로 국가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강요해야죠. 그러나 우리 국가는 온정이 있으므로 병역 의무를 면제하는 대상을 점점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가지고. 다만 종교적 신념으로 또는 양심적으로 나는 군에 복무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첫째,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나는 종교적으로 그 종교를 빙자해가지고 군대 안 가려고 그 종교를 믿는지, 양심이라고 했을 때 그 양심의 범위를 어떻게 넓힐 수 있는지. 예컨대 나는 김정은을 좋아하기 때문에 군대 안 가겠다고 하는 것도 양심적 병역 거부로 인정해가지고 면제해 줘야 되는지. 그러다가는 한국 젊은이들이 다수가 군대 안 가기 위해서 김정은 숭배자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병역 의무를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주나 저 통가처럼 주적이 없는 나라라면은 혹 모릅니다. 대체 복무를 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의 이기주의를 존중하는 것이 국가 생존보다 더 중요하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까 여기 나왔지만은 택시 운전사, 아니 영화 아닙니까? 택시 운전사는 영화인데, 영화라는 것은 모든 것이 가공이고 과장 아닙니까? 영화를 판결문에 집어넣으면은 가공, 픽션을 엄격한 사실 규명이 전제되어야 하는 판결문에 섞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판결문도 픽션입니까? 이 판결문도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와 같은 픽션이라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도 판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울 뿐이다. 이 단어가, 이 문장이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이런 판사가 판사를 할 수, 이런 사람이 판사를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놀라울 뿐이다. 끔찍하다는 이야기겠죠. 감사합니다.